자, 6월 4일 5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 인정 신청을 막 넣는 사람들은 뭔가? 야, 이제는 막 뛰어오기도 싫으니까 막 이걸 넣는다 이거지? F야, F.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는 이제 영어 수업이라는 게 있어. 영어 프레시맨 잉글리시라는 게 있었어. 1학년이 듣는 거. 2학점짜리. 예. 140명을 이제 70명 나눠가지고 A반, B반 수업을 하는데, 응? B반이었어, B반. 근데 앉아있는 게 한 10명이 앉아있었어, 10명.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출석을. 야, 근데 70명이 다 와 있다? 10명이 왔는데 70명이 다 와 있어.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나? 이게 다 왔네.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F야, F. 오늘 안 온 애들은. 꼭 전해, 알았어? 여기 특히 요 토스트 먹으러 간 애한테 꼭 전화라고. 한 명수부터 자르겠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거 해보자.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비배제, 또 하나는 비경합이다. 비배제는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한테 양 플러스의 가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 비용이 초래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 그것이 바로 비배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의사를 내가 지불하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하는 양이 감소하지 않으니 플러스 양의 가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경합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재화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서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 공급하는 주체는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려고 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갑시다. X제하고 Y제가 있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은 뭐였었지? 일단 소비 측면에서는 A라는 사람이 X제와 Y제의 한계 대체율이 있고, 여기 의미가 뭐야? Y제화로 표현하는 X제와의 한계 대체율이야. 이것이 3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X제는 Y제에 비해 한계 효용이 3배이니 X제 하나랑 Y제 3개랑 주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B라는 사람에게도 MRS XY B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B라는 사람은 Y제로 표현하는 X제와의 한계 대체율이 2다. 이것은 X제와의 한계 효용이 Y제와 한계 효용의 2배이니 X제와 하나랑 Y제와 2개랑 주관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X제를 누구 쪽으로, Y제를 누구 쪽으로 보내야지 파레토 개선이 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X제를 주고 Y제를 받게 된다면 파레토 개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와 Y제와의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고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게 된다면 소비 측면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 무리들하고 생산자 무리들은 MRTXY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MRTXY의 의미는 뭐였었지? 기회비용이지, 그지? 기회비용. 그것까지만 얘기해도 좋아. 왜냐면 안 온 놈은 그것도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Y제와 단위로 표현하는 X제와의 한계 대체율이란 X제와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Y제와 몇 단위 생산을 포기하는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면 X제를 더 만들어야 돼요? Y제를 더 만들어야 돼요? X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내고 Y제를 줄이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생산자는 이윤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일치하도록 하면 종합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지. 시장에서. 자, 이것은 X제하고 Y제가 사적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재라고 하는 것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조금 무리가 있으니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수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적제에서는 A라는 사람에게도 B라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요? A라는 사람에게 가격을 알려주면서 너는 몇 개를 살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B라는 사람에게도 가격을 알려주면서 너는 몇 개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A가 구입하는 양, B가 구입하는 양을 옆으로 합하면서 시장의 수요 곡선을 구하는 거지. 공급자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릴게. A라는 사람의 공급 곡선, B라는 사람의 공급 곡선을 해놓고서 주어지는 가격에 옆으로 합하게 되면 시장의 공급이 되는 것이고, 마샬이라든가 또는 왈라스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공공재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 공공재의 특징은 뭐라고? 비배제와 비경합이니 어떤 주어진 양이 있으면 그 주어진 양을 한 사람이 다 이용해도 되고 두 사람이 이용을 해도 되고 세 사람이 이용을 해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주어진 양을 이용하게 될 때 나의 편익,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로 합해야지 공공재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총 편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저 눈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기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지. 호기심만 있어서는 안 돼. 시험을 잘 보라고. 시험을 다 20점씩 빼겠어. 야, 똑같이 20점씩 빼는데 왜 걱정을 해? 그거 참 이상한 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공공재가 이 사람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는 거야. 뭘로 표현하면 돼요? 역수요 곡선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MB, A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B라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공공재를 G라고 하고 B라는 사람에게 공공재가 주어질 때 너의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공공재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함께 이용하는 거야. 세 글자는 얘기 안 할게. 어제가 투표했으니까. 괜히 그 얘기했다가 옛날에 잘릴 뻔했소이다.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당을 뭐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 사는지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어떤 은행이 이름을 줬는데 막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은행일까? 우리은행이요. 국민은행 다니는 사람도 자기네 회사를 얘기할 때 우리은행이라고 하잖아, 그지? 하나은행도 우리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이러면서 이름 바꾸라고 한 적이 있었어. 하여튼 자, 그럼 봐봐. 공공재는 주어진 양을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의 편익과 B라는 사람의 한계 편익을 더해야 돼. 위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공재가 이 사회에서 주는 총 편익을 합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제가 그냥 토탈 마지널 베너핏 이렇게 할게요. 위로 합하는 거예요. 위로 합하는 거. 역수요를 가지고 위로 합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공공재의 MC,
공공재의 한계 비용선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데까지 만들어서 소비를 하자.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만약에 세 사람이라면 C라는 사람은 요만큼 내고 B라는 사람은 요만큼 한계 편익을 가지니 그만큼 내라고 하는 것이고 A라는 사람도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G스타다 이러면 여기가 G스타다. 그러면 A는 이러한 대가를 내고 B라는 사람은 이러한 대가를 내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를 통해서 사후의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선택이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다리를 하나 지어 놓으면 편익이 얼마나 됩니까? 한계 편익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 편익만큼 돈을 낼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편익을 줄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또는 아예 나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겠죠. 왜? 일단 다리가 지어지면 나는 그때 가서 이용을 하면 되잖아. 공짜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사람들의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은 수요를 적게 표출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보다 적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학이라든가 공공경제학에 가면 그러한 수요 표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공공재를 다룰 때는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린달, 보웬,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학습을 할 수 없으니 지금 했던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마지막 사무엘슨이라는 분의 생각이었어. 근데 그 사무엘슨의 생각을 그냥 함축시켜서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사무엘슨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보세요. MRS 하고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이제 뭐야? 공공재가 주된 것이고 그리고 사적재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MRS GX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MRS GX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그렇지. 다시. X제의 단위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한계 대체율이지. 그것은 정의야, 정의.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럼 MRS GX가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공공재 한 단위가 주는 한계 효용은 사적재 한 단위가 주는 한계 효용의 3배가 되니 이 상황에서는 공공재 한 단위와 사적재 3개를 주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에게도 물어볼게요. 너는 MRS GX B가 얼마냐라고 하면 뭐야? 만약에 2라고 해봐. 이 사람은 3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2라고 했어. 그러면 이 둘한테 공공재 한 단위를 지어주면 공공재 한 단위는 함께 이용하는 거야. 따라서 A라는 사람은 사적재 몇 개를 줄일 용의가 있다? 3개. B라는 사람은 사적재를 2단위 줄일 용의가 있으니 이 두 사람한테 공공재를 한 단위 툭 던져주게 되면 사적재는 몇 개까지 감소하는 거야? 5개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야. 맞지? 예. 그런 다음에 MRT GX라고 표현하는 건 뭘까요? 사적재 X 단위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야. 이것이 만약에 4라고 하는 것은 뭐지? 공공재 한 단위를 만들어낼 때 사적재 4단위 생산을 포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지만 공공재 쪽에서 사후의 순편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
또는 파레토를 개선시킬 수가 있을까? 공공재를 더 만들어주고 사적재를 줄이게 된다면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공공재와 사적재를 만드는 공급자들은 이윤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디까지 같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 MRS GX라고 하는 것은 MUX, MUG인데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MUX, MUG는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MRT는 MCX, MC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MUX를 화폐에 대한 걸로 취급을 한다면 X라는 것을 화폐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 표현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MBGA가 되는 것이고 이 표현은 MBGB가 되는 것이고 이 표현은 화폐로 표현했을 때 한 개 비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공공재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니 소비자 집단에게 공공재를 한 단위 공급하게 된다면 A라는 사람은 사적재를 몇 개, B라는 사람은 사적재를 몇 개, C라는 사람은 사적재를 몇 개. 이 사적재 줄이는 양을 다 합해야 되는 거지. 왜? 공공재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을 따졌는데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공재도 순수 공공재,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비경합과 배제 불가, 비배제성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순수 공공재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비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거야. 비배제만 충족해도 되고 비경합만 충족해도 되는데 아직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비순수 공공재는 아직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 공공재로만 생각을 해서 비경합과 비배제를 한번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야 되겠지. 공공재의 예가 뭐가 있을까? 공공재의 예가 뭐가 있을까? 나를 배제도 시키지 못하고 경합적이지도 않은 거. 비배제와 비경합은 뭐가 있을까? 공원? 너 어느 동네인데? 어느 동네야? 아, 그래? 나 도봉구에 살거든? 내가 여기 걸 왜 이용해? 맞지? 예. 보통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국민이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든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야? 헌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법이 바로 순수 공공재의 영역이 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내가 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법 이용하는 법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법을 이용할 때 나한테 대가를 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거기다가 경찰 아저씨들, 그렇지? 경찰 아저씨들 그것도 공공재잖아, 그렇지? 또 뭐도 있을까? 소방도 있어.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공공재 얘기할 때 경찰이나 법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재라고 해. 그런데 소방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역 공공재라고 한다? 왜 그런지 알아?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무슨 개뿔따구 같은 그런 얘기를 하냐, 그지? 어차피 다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공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생각해 봐봐요. 생각해 봐봐. 분명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배제와 비경합이란 말이야. 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어떤 갈등 관계, 스트러글 상황에 이제 처했어. 재민이는 김현장에서 변호사를 불러왔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못 불러. 그것은 순수한 공공재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건에 자이든 타이든 연루돼 가지고 판사 앞에 섰어. 판사가 이러겠지. 변호사 안 불러와요? 이러면 제가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가능은 한데 판사가 너의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정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꼭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는 거야. 물론 변호사를 대동하더라도 상대편 변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여기는 고대니까. 응? 변호사 딱 왔는데 만나가지고 어이 젊은이 어느 학교 나왔나? 고대요. 그럼 바로 뭐라 그랬어? 너 몇 학번인데? 바로 그냥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순수 공제는 없다. 거기다가 국방이라는 것도 공공재죠. 응? 국가가 나를 배제시키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면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볼까? 또 여기서 서울이요 이러면 안 돼. 야, 왜 쓸데없이 서울에다가 막 미사일을 뿌리겠냐. 어차피 전쟁을 하면 여기 누가 이기든 여기 있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서울을 왜 부시겠어. 맞지? 그럼 서로 다 죽자는 얘기잖아. 그지? 일단 어디를 때려? 머리를 한번 굴려봐. 내가 전쟁을 한다. 옆집 사람이랑 싸운다. 어디를부터 공격을 해? 힘센 놈한테 일단 돌 먼저 던지고 시작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항, 항구 이런 데부터 때린다고.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미사일이 잘못 날았다. 이런 우리 집이 터졌어. 이거 큰일 나잖아. 맞지? 따라서 군부대 옆은 공공재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맞잖아. 그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거니까. 예. 그렇게도 한번 따져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게 되면 클럽제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많이 다니지, 그지? 예, 우리 때는 헬스 클럽이라고 했는데 요즘 헬스 클럽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헬스 클럽은 어떻게 돼? 정해진 면적이 있고 거기에 정해진 기구들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적당히 들어오면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활기차게 다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 부대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구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지. 그것을 우리는 클럽제라고 한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소비의 효율성은 사적재와 공공재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했고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의 한계 편익을 위로 합하는 것이다. MB를 다 합치는 거야. 또는 MRS를 다 합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기회비용과 비교를 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X를 공공재라고 표현했고 Y를 사용재 또는 사적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MRSX와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공공재 한 단위를 만들어주면 A는 사적재를 한 단위, B라는 사람은 사적재를 세 단위까지 줄일 용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생산자에게 물어봤더니 공공재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적재 5단위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쟤네들은 4단위뿐이 포기할 수 없으니 공공재 하나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상태지? 공공재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공공재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를 줄여야 한다. 자, 여기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야. 우리 공유지의 비극을 다뤘을까요? 안 다뤘을까요? 공유지의 비극을 다뤘을까요? 안 다뤘을까요? 이름은 처음 나오는 거지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수요 곡선이 있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한계 비용이 상수로 주어져 있는 독점 기업이 있으면 완전 경쟁의 얼마? 반만 판다 그랬었지, 그지? 두 개가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3분의 2를 판다고 했고, 세 개가 있으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을 판다 그랬었지. 그러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툭툭툭툭툭툭 점점 많아져 가지고 완전 경쟁에 가게 된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지요. 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당 얻게 되는 이윤들은 다 적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뭐?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 여기에 공짜 목초지가 있어. 공짜 목초지. 목초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야. 대가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소를 사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만 소값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소를 이 목초지에서 공짜로 키우면서 부산물을 얻어낼 거야. 우유라는 걸 얻어서 혼자 판다면 독점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옆에 지나가던 목동이 나도 소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키워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들은 둘이서 목초지를 이용하게 될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우유라는 걸 갖다 팔게 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씩, 3분의 1씩만 목초지를 이용하게 될 거야. 근데 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들어오게 될까? 목동이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목초지는 뭐가 되는 거야? 황폐화가 되는 거라고. 하나도 안 남고 뭐 사막이 되는 거지. 풀을 다 뜯기게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목초지의 주인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이용을 하려고 하면서 그 목초지가 사라지게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야.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그런 방법 쓰면 안 하는데 아주 나쁜 방법이야. 저수지가 있다. 그렇지? 물고기들이 막 놀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쓱 보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자동차 본네트를 연다. 왜? 자동차 본네트를 왜? 아주 얘기도 안 그런데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 그리고서 트렁크에서 전선을 갖고 와가지고 지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붕어들이 다 떠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거야. 너나 나나 다 퍼가면 어떻게 돼? 물고기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좀 얘기가 달라서 그 왜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않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제가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에를 딱 자른 다음에 요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파먹는 거. 우리는 올갱이라고 했거든. 다슬기라고 하는 동네도 있지. 맞아? 오, 이 사람 올갱이를 무시하는 거야? 야, 올갱이 원산지 한번 쳐봐. 올갱이가 어디서 깨끗한 게 나오는지 쳐보라고. 응? 올갱이 어디 나와? 동네 이름이 나올 거 아니야? 야, 회사는 빼. 또 없어? 아씨, 안 나와 우리 동네? 안 나오니? 다 자식들 그 나왔지, 그지? 니네들이 먹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올갱이 뭐 올챙이 다슬기라는 거를 만약에 내과에 가서 이렇게 채취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경을 쓰고서 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가는 겁니다. 공유지는 도구를 이용하면 안 돼. 잠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산소통 메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채취를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뭐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때문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데다가 아래는 투명한 걸 달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건지는 거야. 왜? 몸에다 쓰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지? 몸에다 쓰고 들어가면 깊은 데까지 가서 다 잡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요걸 보면서만 하면 인정해줘요.
근데 만약에 장비를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다. 그럼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낚시 던지면 안 돼. 응? 바닷가에 가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낚시를 던지면 잡혀갑니다. 항상 낚시를 할 때는 이 주의판을 봐야 돼. 뭐라고 써있냐면 어촌계라고 써있으면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동네의 자산이 되는 거야. 어? 바다인데 왜 이거 우리나라 바다인데 왜 제가 낚시를 못합니까? 그 지역은 그 동네의 재산으로 잡혀져 있어. 그래서 어촌계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C라는 것을 카우라고 한번 해보자. 소, 그지? 그러면 소가 있을 때 얼마나 이득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해내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한 번 미분했을 때는 0보다 작으니까 마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처럼 그려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소수에 따라서 얼마나 이득을 얻는지. 그런 다음에 소 한 마리를 사는 비용을 A라고 한번 해보자. 소 한 마리를 사는 비용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목초지를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은 소를 구입해가지고 우유를 팔았을 때의 소 한 마리당 이득이 있을 거야, 그지? 소 한 마리당 이득이지. 근데 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비용은 A야. 이렇게 되면 소를 더 구입하려고 할까? 덜 구입하려고 할까? 소를 더 구입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야? 소를 더 구입하다 보면 이것이 같은 데까지 가는 거야. 그렇다면 FC와 AC는 같아지게 되고 결국 소 한 마리 구입 비용이 A라고 한다면 소는 얼마만큼 키워지게 되는 거야? 이 숫자만큼 키워지게 된다고.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득만, 초과 이윤만 남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가 어떻게 된다고?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를 통해서 나에게 남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점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만 소를 키우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자. 공유지의 비극. 어느 마을의 어부는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유지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물고기가 되는 거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를 Q라고 하고 어부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Q는 70N 빼기 2분의 1 N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처음에는 어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고기를 잡는 양이 많아지겠지만 어느 정도 초과해서 어부가 많아지게 된다면 물고기를 얻는 양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대.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대. 그리고 물고기의 가격은 마리당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1,000원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어부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부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Q를 N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70 마이너스 2분의 1 n이 되는 거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지? 어부 한 사람당 잡는 물고기의 수가 되는 거야. 그 물고기의 수를 시장에다 갖다 팔면 마리당 얼마를 받는다고요? 100원.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될 때까지? 내가 물고기를 잡는데 2,000원만 내고 가서 잡을 수가 있으니 2,000원이 될 때까지 같아지도록 어부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양쪽에 이렇게 날려주면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이 들어온다? 100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어부의 수를 관리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자, 한 명 더 들어와 봐. 그러면 그 한 명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물고기를 잡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Q를 N으로 미분해야 되는 거지. 한 명 더 들어왔을 때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따라서 이렇게요. 70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야. 요만큼 마리당 팔게 되고 들어갈 때 입장료는 2,000원이야. 그렇다면 50이 되겠네요. 맞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과 한계를 생각하면 돼. 평균식으로 떠지면 계산을 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도록 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으로 갖다 대면 안 돼. 그렇지? 독점은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돼? 싹쓸이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찾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또 한번 볼게요.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공유지가 되는 거지. 염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 수입이 주어지고 있어요. 총 수입이야.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는 20이 들어간대.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각자 염소를 목초지에 방목하게 된다면 X가 염소를 뜻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도 염소를 가져가고 너도 염소를 갖게 된다면 염소 한 마리당 얻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나? X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10, 2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맞죠? 평균이야, 평균. 근데 염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라고? 20이지, 20. 그럼 이것이 바로 20이 되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면 18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런데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야, 염소 한 마리 갖고 와봐. 수입이 얼마나 증가해? 한 개 수입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0 마이너스 2x가 20이 되도록 해야 되니 x는 9가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완전 경쟁처럼 18개. 독점은 반, 9개.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공공재에 대한 문제야. 2명의 주민이 사는 어느 마을에서 가로등에 대한 개별 주민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수요 함수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역 수요 함수지. P는 뭘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MB. 여러분들의 선배 MB. 웃어? 웃어? 이렇게 MB 본 적 있어?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이걸 M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MB 마지널 베너핏. 그래서 주민 간에 동일하다 이렇게. 근데 2명의 주인이 산다고 하니까 MB를 딱 놓고 위로 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회에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2 Q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한계 비용이 6이래. 그러면 요거는 MB가 되는 것이고 MC는 6이니까 여기다 6 이렇게. 그렇다면 Q는 7이 됨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맞죠?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내면 되는 거야? 여기다 7을 싹 넣게 되면 한 사람당 3씩 받아내면 6이라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남았는데 세 개를 따질 거야. 역선택. 그렇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쪽이 불리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게 역선택이야. 이것은 일단 뭐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잖아. 이렇게 수업을 개판 칠지 몰랐잖아. 그치? 따라서 역선택. 여러분들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짜장면집에 갔는데 그냥 친구들 얘기 듣고 야 저쪽 짜장면집 맛있대. 가서 먹었는데 에라이 이게 짜장면이 아니었지. 그것이 바로 역선택이야.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것도 다룰 거야. 여기에 원래 훌륭한 교수님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잠깐 외국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야. 여기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여기에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일을 대신 맡겼다는 얘기지. 이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여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시오. 최선을 다하시오. 코피가 날 때까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A뿔을 줄 수 있도록 일일이 개인적인 과외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다 100점을 맞도록 하라고 했어요. 중간시험 100점 맞았어요? 재민? 안 맞았죠? 결국 이 대리인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고작 몇 푼 주고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겠어. 그렇지? 유인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저는 제 목적을 그냥 추구하는 거야. 주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딴 주머니를 차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주인 대리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있어. 그렇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하면 질문해봐. 이상한 질문. 재민 이상한 질문해봐. 입만 벌리면 F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 근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만약에 재민이가 저한테 당신은 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지 않소이까? 이러면 나는 이게 최선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럼 저는 막 슬퍼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야. 나쁜 놈.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그지? 도덕적 해이.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는 도덕이야. 도덕.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학생이 철철 우는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우니?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집에 이제 학교를 끝나고 아버지도 퇴근을 하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칼을 맞고 오셨네. 왜? 아버지가 형사야. 경찰이란 말이야. 그날도 조폭을 엄청 잡고 오다가 다치셔가지고 집에 오신 거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 가족들이. 그제? 그런데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가 막 도망을 가. 근데 뒤에 건장한 사람들이 쇠몽둥이랑 이런 걸 들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다 막 험한 욕까지 하고 거기 새끼들아 막 하면서. 그랬더니 기자가 그걸 사진을 찍고 경찰이 조폭 앞에서 도망을 간다 이렇게 보도를 내버린 거야. 경찰이 조폭을 안 잡고 도망을 가고 있다. 이게 공권력인가 이렇게. 그런데 실은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그 험악한 사람들이 경찰이었고
앞에 도망가고 있던 애들이 조폭이었어. 근데 그 조폭을 잡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찔려서 왔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뒤에 쫓아가던 사람들은 얼굴을 다 이렇게 화면에다 내버리면서 이 조폭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날 칼에 찔려가지고 왔단 말이지. 맞지? 근데 그 기자님이 이런 거야. 경찰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조폭을 제대로 못 잡는다. 어? 어.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에 군무원이 앉아 계셨어요. 군무원이 앉아 계셨어.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제가 어느 공군 부대에 근무할 때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때 그 아저씨가 덩치도 되게 좋아, 막 이따만해. 근데 이 아저씨가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일을 치르는데 막 떠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떠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제 다음에 말해줄게요 라고 하다가 이제 며칠 이제 지나고 좀 일이 수습이 돼가지고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저씨의 전직이, 그 군무원 아저씨의 전직이 소방관이었어. 그런데 왜 소방관을 그만뒀냐면,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죠.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 끈다고 쭉 들어갔는데 확 무너져가지고 희생되는 분들이 있었잖아. 그 사건에 있었던 아저씨야. 같이 들어갔던 선후배들은 다 희생이 되시고 그 아저씨만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난 못한다. 이래서 그만두고 군무원으로 직업을 바꿨는데 군대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아저씨가 제대로 하겠어 못하겠어. 근데 그 아저씨가 또 이런 말을 한 거야. 우리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들어갔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도덕적 해이라고 했대. 도덕적 해이는 그 자신만이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면 안 돼. 아시겠지, 그지? 그 자신만이 하는 거야. 따라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니다? 재민아, 아저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지? 난 죽으라고 하겠네.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밤에도 막 대본을 막 쓰고 지웠다 썼다 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내가 개표 방송을 왜 봐야 되니? 너네들을 위해서 저 연구를 하고 책을 살펴보고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할까 사례 발굴을 해야지요. 옷이 뭔데? 야 여기저기 투표가 끝났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친구들이라도. 야 거의 50대 50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너 그리고 인마 내가 정치색이 어떤 줄 알고 인마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인마. 그렇지? 그런 그 친구들끼리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 가급적이면 너 왜 그런 얘기를 왜 끄는 거야? 내가 오늘 담배를 사서 폈다, 임마. 내가 담배를 사서 폈어, 내가. 이씨.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해라. 난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막 담배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요새 나 전자담배 폈잖아, 그지? 지금 막 담배 냄새가 나서 막 내가 못 참겠어 지금 막.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마. 하여튼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그 자신만이 아니 함부로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학습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뭐를 시작할 거냐면, 도덕적 해이 이렇게 비대칭 정보는 맨 나중으로 빼고 일단 뭐를 시작할 거냐면,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었어요. 뭐를 안 했었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몇 단위를 선택할까?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가계가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생산물 시장이 있었고 요소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이 뭐였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X제와 Y제와를 몇 단위 선택할까? 그래서 수요 함수도 만들어냈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 곡선도 얻어냈었지. 그리고 요건 뭐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지? 임금이라는 것이 뭐라고? 시간당 임금이 뭐야? 재민이 아웃. 나는 어제 밤새도록 연구를 해왔는데 너는 선거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 밤을 샌 거야.
그래서 너가 하는 사람이 됐어. 근데 왜 이 자식아 나한테 물어? 그 웃긴 자식, 웃긴 분이시네. 그리고 또 뭐도 했냐면 이윤을 깠대? 깠대? 뭘까?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에서 뭐를 구해냈었죠? 공급 곡선을 구해냈었지, 그지? 어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손? 어제 나랑 카톡했던 친구가 누구야? 너야? 카톡이 너야? 너 뭐 물어봤는데? 너라고? 너 재민이 아니야? 여긴 다른 사람 이름인데? 이주영? 이거 질문만 하고 안 나오는 놈이구만 이거. 너 어디니? 이거 해야 돼. 너 어디야? 아니 어제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다른 학교 이렇게 채점하면서 했는데 계속 질문해가지고 뭐 질문하세요 이랬는데 넌 F야. 이주영 친구 누구야? 이주영 친구야? 주영이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F라고 전해주세요. 카톡에서 그냥 스스로 나가라 그래. 내가 또 쳐내면 그렇잖아, 그지? 하여튼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 지금 여기가 남아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어설프게나마 한번 하고 나머지 시간에 비대칭 정보라는 걸 할게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수업이 계속 되는 거야. 16주까지 우리는 다 꽉 채워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